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구하라 부검하는 이유와 구하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23일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하라의 절친이었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 만의 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하라, 설리 모두 자신의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설리는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구하라는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구하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는 일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청담동 자택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구하라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이다. 구하라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 모습이 구하라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구하라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하라가 인스타에 남긴 잘 자라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유서가 된 듯 싶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현재 구하라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한 달 전 설리와 관련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곤혹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구하라 사망 원인을 섣불리 자살로 단정 짓지 않고 있다. 또한 구하라 자택의 감식반을 불러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구하라의 절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하라의 사망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설리가 사망했을 때도 부검은 진행되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설리의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는 외력이나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구하라 부검 역시 진행된다면 발인 전 국과수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구하라를 최초로 발견한 건 가사 도우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사 도우미는 오랫동안 구하라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라고 한다. 가사 도우미는 구하라를 자택 1층에서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이날 가사 도우미가 구하라 집을 방문한 이유는 구하라의 절친 에이스가 구하라와 24일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구하라는 강남 모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마도 이곳에 구하라 빈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구하라는 지난 23일 오후 일본 공연을 마치고 입국한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특히 가라 해체 이후 닥쳐왔던 모든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일어섰던 구하라였기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구하라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자. 구하라가 데뷔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구하라 남자친구 최종범과 얽힌 고소 고발 사건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구하라 남자친구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고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됐고 구하라는 법무법인을 통해 1심의 양형 부당을 호소하며 항소한 상태다. 그렇다면 구하라가 사망한 만큼 전 남자친구 재판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 최종범 재판은 최종범이 피의자인 만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재판에서 그는 구하라의 사망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구하라는 이 시건으로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지난 5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의식을 잃고 만다. 다행히 매니저가 일찍 발견해 구하라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었다. 이 사건 이후 구하라는 국내 소속사와 계약 만료되자 지난 6월 22일 일본으로 가서 일본 소속사 프로덕션 후기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곤 같은 달 25일부터 구하라는 일본 TV 도쿄의 음악 프로그램 테레토 음악제 2019에 출연하는 등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본 활동을 시작한 구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국내를 떠나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오히려 구하라에게는 잘된 일이 된 것이다. 구하라는 올해 9월 일본서 솔로 활동을 선언하며 데뷔 싱글까지 선보였고 비교적인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절친이었던 설리의 사망 소식이 들리면서 구하라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구하라는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미 일본 활동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데다가 공연까지 모두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하라는 설리 빈소는 물론 장례식까지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구하라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토로하기도 했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펑펑 눈물을 터뜨린 구하라는 한없이 오열했고 구하라의 눈물에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특히 방송 내내 눈물을 흘린 구하라가 설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음은 구하라가 설리에게 직접 남긴 메시지다. 설리야,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 이렇게 밖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해.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내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그렇게 설리를 부르며 눈물을 펑펑 쏟은 구하라는 간신히 견디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이후 일본에서 활동을 지속했던 구하라는 5일 전인 지난 19일 일본 4개 도시에서 제프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이날 구하라는 팬들에게 감사했고 성공적인 공연에 만족했다. 구하라는 일본 스케줄이 끝나자 곧바로 국내에 들어왔다. 아마도 귀국 직후 구하라가 들린 곳은 설리가 잠든 곳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에 구하라는 다시 마음이 몹시 아팠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혼자 있던 구하라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멘탈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구하라는 설리와 추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이자 설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던 언니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리의 죽음과 관련해 구하라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 특히 당시 구하라는 남자친구와 안 좋은 사건에 얽히면서 일본으로 도피하다시피 떠난 상태였다. 그리고 설리는 오히려 구하라보다 더 강인한 여성이었다. 때문에 구하라는 그렇게 강했던 설리가 악플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구하라도 악플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지난 4월 구하라는 쌍꺼풀 수술 의혹이 불거지며 악플이 쏟아지자 오른쪽 눈의 불편에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악플 자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악플이 멈추지 않자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악플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악플 선처 없습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결국 설리와 구하라 둘 다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불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떨어져 있다 보니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구하라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 짓기는 아직 힘들다. 모든 정황이 구하라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모든 사건은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하라가 입국한 지 단 하루 만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구하라 타살 가능성까지 면밀히 조사했으면 한다. 한편 구하라 빈소는 일본 소속사 측이 유족과 논의해 비공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티카라 멤버들을 비롯해 많은 동료들이 그녀가 떠나는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으면 한다. 고인의 명복을